차주님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 정도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동대문구 청량리 쪽에 살고 있고요. 오. 나이는 네. 46입니다. 정말요? 네. 와. 저 되게 어리게 봤거든요. 아, 주차장에서. 네네. 깜짝 놀랐습니다. 좀 네. 어리게 입고 다녀가지고. 그런가 봐요. 네네. 자,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네, GLB 22년식 250 타고 있고요. 네. GLB 250. 네. 가솔린 4륜이죠. 네, 포메띠. 네. 며칠 전에 찍었는데, 매우 궁금합니다, 또.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소유 기간이 어떻게 되죠? 저는 작년 8월에 계약했는데 네. 거의 9개월 기다렸다가 지금 4월 25일 날 받았어요. 그러면 거진 4달인가요? 네네. 4달 조금 넘었네요. 네네. 주행한 키로수는 어떻게 되죠? 소유 기간은 짧은데 지금 벌써 6,000km 정도 탄 것 같아요. 4달 만에 6,000km. 네. 자, 그럼 이 차는 사계잖아요. 네. 그 전 차는 좀 어떤 거 타셨어요? 사실 제가 차를 그렇게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니어서 12년 만에 차를 바꾼 거고요. 오. 그 전에 차던 차는 네. 르노 SM5를 타고 있었어요. 야, 궁금한데요? 르노 SM5 타다가 네. 왜 갑자기 GLB? 네, 원래는 승용차만 사실은 좋아하고 SUV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네. 제가 이제 좀 적재를 큰 게 필요해가지고 네. 이제 개인적으로 어머님을 이제 나이가 드셔서 네.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가실 일이 있는데 아마 요즘에 고령이니까 고령화 시대니까 많이 그런 분들도 또 있을 것 같은데 네. 휠체어가 실리는 SUV가 필요했고요. 네. 뭐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가긴 하지만 네, 그래서 그런 사이즈 적재 공간이 충분한 SUV를 찾느라고 네. 그러면은 뭐 고민하는 차종 좀 있었을 것 같은데 GLB 말고도 네. 여러 가지 차종 많잖아요. SUV 하면은. 네, 일단 적재 공간이 제일 크면서 가격대가 너무 세지 않은 차를 뭐 국내든 해외든 상관없이 봤고요. 네. 일단 국내는 제네시스 GV80이랑 70이랑 그리고 뭐 차 가격이 싸든 크든 상관없이 저는 이제 투싼, 소렌토, 뭐 스포티지 다 종류별로 렌트를 몇 시간씩 해서 타봤어요. 이야, 전부 다. 그래서 요즘에 렌트가 시간대로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빌릴 수도 있으니까 괜찮다.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휠체어가 실리는지 뭐 이런 것도 좀 테스트도 해보고 멋지시다. 네. 네, 계약하고도 이제 시승도 해보고 이러면서 네. 봤었고 최종적으로는 그 볼보의 V60 외곤이랑 이 차를 둘 다 계약을 해놓고 네. 기다렸었는데 네. V60도 적재 공간이 엄청 효율적인 차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끝내 계약 순서가 안 오더라고요. 대기가 워낙 길어가지고 네. 둘 중에 먼저 나오는 차를 타야겠다 이러면서 두 개의 차가 다 마음에 들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는 외건이고 하나는 SUV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선택을 네. 기다리셨구나. 이 차를 특히 선택했던 이유가 제가 그렇게 키가 큰 편은 아닌데 네. SUV 차량들이 보통 올라타야 되는 느낌의 승차 탈 때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저는 좀 낮은 차를 선호하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적재 공간이 넓으면서 승용차 사이즈인 외곤을 선택했다가 네. 이 차가 좀 다른 SUV에서 시트가 되게 낮거든요, 포지션이. 그래서 올라타는 느낌이 없고 승용차랑 높이도 거의 시트 기준으로 최고로 낮추면 승용차 같은 승차감을 좀 갖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요거를 골랐습니다. 그럼 1순위는 GLB였어요? 아니면 외건이었어요? 1순위는 사실은 GLB였고요. 아예 GLB였고. 네, 외건은 이제 적재 공간이랑 승용차라는 그런 장점 때문에 그거는 2순위. 네. 근데 지금 두 가지 차종이 네. 그거는 사실 뭐 시간제를 해가지고 렌트할 수 없는 차종이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네.
아예 계약을 걸고 네. 시승을 했었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시승할 때도 휠체어도 다 이렇게 준비하고. 휠체어를 가져가서 시승은 실지는 못했고 이 네. 사이즈를 이제 휠체어 사이즈를 접었을 때를 재서 이제 트렁크 공간을 아, 이렇게 줄자로 네. 이렇게 또 하시겠어요? 네 쟀습니다. 멋지시다. 아, 네. 자, 그렇다면은 뭐 구매한 이유는 다 말씀을 좀 해주셨고, 차량 금액인데요. 네. 금액이 좀 어떻게 되나요? 이 차가 6,21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할인이 좀 들어가면 네. 좀 더 싸지는데 제 회사가 네. 이 한성모터스의 할인이 재직 증명서를 떼면 할인이 되는 회사여가지고 뭔지 모르겠지만 대박이다. 네, 100 몇십만 원 이상은 할인을 좀 아, 받았습니다. 100 몇십만 원. 네네. 아, 저 기대를 좀 많이 했나 봐요. 1,000만 원 들어갔나? 네, 그렇게까지는 안 내주더라고요. 한성 뭐 할인 안 해도 잘 팔리는 차라서 그러지. 그렇죠, 맞아요. 자, 그럼 결제는 어떻게 하셨나요? 결제는 50% 선납하고 나머지 할부를 했다가 네. 이제 할부금이 이렇게 나오는 게 좀 싫어가지고 또 선납을 좀 더 해서 네. 지금 한 달에 처음에 계약했을 때는 한 5, 60만 원 나가게 했었다가 네. 지금은 한 30만 원대 나가게 좀 줄였어요. 또 네. 반을 또 내신 거네, 그렇죠? 네. 한 몇 년 동안 내야 되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3년 뭐 네, 보통 3년 5년 그 정도 했던 3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3년. 길게 하는 걸 좀 싫어해가지고. 그럼 그냥 일시불로 해도 되지 않았었나요? 네, 근데 뭐 일단은 네. 또 일시불로 나가면 그때 당시에는 좀 이제 주식시장도 호황이었고 아, 그치. 네, 그 돈을 딴 데다 쓰려고 했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더 할복을 많이 갚았어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보험료인데요. 얼마 나오세요? 제가 나이대가 좀 있어서 네. 그 보험료는 저는 53만 원? 자차 다 넣으시고 네, 다이렉트 삼성 해가지고 53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53만 원 정도. 네. 자, 일단은 저쪽으로 일단 갓길로 천천히 네. 가셔도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일반료, 고급료 현재 어떤 거를 넣고 계신지. 저는 일단은 이 차는 고급류 넣어야 된다고 써 있는데 네. 그냥 그때그때 반반씩 넣었다 뺐다 하고 있어요. 반반씩 네. 넣다 뺐다 하고 있다. 네. 기름값이 좀 비싸가지고 그렇죠. 요즘엔 좀 많이 내려서 저쪽이에요. 그거요? 네. 지금 안전상의 이유로 잠시만 차를 좀 안전한 데 정차를 좀 하고 네. 네, 여기다가 여기 매우 안전합니다. 좀 앞으로 쭉 가셔도 될 네.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자, 연료를 반반씩 넣고 있다. 네, 어떨 때는 고급류를 만땅 채우고 어떤 때는 그냥 일반유로 넣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궁금하잖아요. 네. 일반유, 고급유 뭔 차이가 좀 있을까? 체감으로는 모르겠어요. 제가 워낙 그 전 차를 좀 좋지 않은 고급차가 아닌 차를 오래 탔는데 네. 저는 사실은 차는 그냥 가면 되고 나를 날르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생각했었는데 요 차를 타고는 조금 이제 좋은 차를 타는 이것도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니지만 네. 좋은 차는 타는 그 이유가 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네, 그냥 그 차를 너무 아끼고 막 이렇게 해서 막 타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그 전 차는 고급유 한 번도 안 넣었을 거 아니에요? 고급류 차가 아니었고 그 전 그렇죠. 차는 오히려 또 LPG 차량이었어요. 승용차인데. 네. 지가 유지비가 좀 확 차이가 좀 많이 좀 나겠네요. 유지비는 좀 많이 납니다. 그렇죠. 네, 연비가 LPG가 좋진 않아도 그 르노 삼성 차가 되게 정주행으로 안전하게 해도 6.5에서 7밖에 안 나오거든요. LPG라서. 네. 근데 LPG가 리터당 1,000원 올라야 1,000원 이러니까 즉 주유할 때 비용 단위는 많이 달라졌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서는 일단 일반유, 고급유 같이 넣고 있지만 별 차이를 못 느끼고 있다. 네네. 근데 일단 권장이 고급유다 보니까 일단은 뭐 그때 그냥 맞춰서 때로는 고급유, 때로는 일반유. 네. 네, 그렇게 넣고 있다. 이거 은근히 조금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은데 괜찮나요? 네. 일반유 넣을까? 고급유 넣을까? 뭐 그게 차가 망가지는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네. 그냥 별 생각 없이 네네. 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은 만땅 비용이 이제 얼마 들어가나요?
완전히 비웠을 때는 한 번 정도 넣어봤는데 네. 지금 그때보다는 그때가 기름값이 좀 더 비쌌나? 뭐 아무튼 얼마 전이라서 네. 한 13만 원 정도 넣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일반유에 고급유예요? 일반유를 13유 넣었던 것 같고요. 일반유를 13만 원 정도 넣었고 고급유는 좀 한 15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주행 가는 거리 그 정도 만땅 채우면 네. 주행은 한 몇 개 킬로? 지금 네. 조금 조금 안 되게 돼 있는데 628km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 700 좀 안 되는 정도, 7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00 정도. 네. 보통 시내 주행이 많으세요? 아니면 일반 주행이 많으세요? 저기 고속 주행이 많으세요? 좀 반반인 것 같은데 제가 판교로 출퇴근을 하는데 네. 강북 청량리 쪽에서 그 수서 동부간선도로 타니까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 같이 좀 네. 뻥뻥 뚫리는 길이라서 네, 반반인 것 같아요. 그 청담대교 넘기 전까지는 되게 가다서다 서행하니까 시내 주행처럼 막히다가 네, 그때부터는 좀 뚫리니까. 그렇구나. 네. 연비는 어떻게 돼요, 이 차는? 연비가 고속 주행으로 보면 제가 제 습관으로는 한 13km 정도 나오고 시내는 내가 스타트를 좀 빨리 까는 걸 좋아해가지고 시내는 한 7km 정도 나와서 한 10점 몇 나오는 것 같아요. 10점 몇 정도? 네. 아, 시내가 10점 몇이나 나와요? 지금 평균 보면은 10.4. 네, 10.4가 나오거든요. 이야, 엄청 네. 잘 나오네요, 생각보다. 오. 제가 좀 밟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음. 길이 아무리 뚫려도 한 130 이상은 안 밟거든요. 네. 자, 그리고 차량 용도인데 뭐 출퇴근 겸 네. 뭐 데일리로 타고 계신 차량이죠. 네. 거진 한 달에 이게 몇천 킬로 타는 거예요? 나 거의 요즘에는 재택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해서 네. 출근할 때 판교 왕복하면 한 60km 좀 넘거든요. 네. 그러면 주 3회 나가고 매일 차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네, 네. 그 정도 타고 있고 주말에 요즘에 좀 골프에 꽂혀가지고 키로수가 골프장을 많이 다녀서 네, 경기 지역을 좀 뭐 많이 내려가가지고 잠깐만, 지금 네 달에 지금 키로수 아까 주행한 키로수 6천 킬로라고 하셨죠? 네, 6천 좀 그러면은 넘었네요. 네. 1000 킬로, 1500 킬로구나. 거의 한 달에 1500 킬로 타시나 보면 되겠네요. 네, 평균적으로 봤을 그런가 때는. 봐요. 한 달 유지비인데 주유비로만 한 어느 정도 나가셨어요? 주에 한 7만 원 정도씩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한 28만 원 정도? 네네. 그 정도 나가고 있다. 자, 이 차에 대한 디자인인데 일단 외관 디자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실은 디자인 때문에 이 등급과 이 차를 고른 거긴 한데요. 디자인 때문에요? 네, 제가 사실 전공이 디자이너예요. 어. 디자인을 했었고 지금은 좀 다른 일을 하지만 네. 그래서 일반 사람들 어차피 이제 디자인이라는 게 개인 주관적인 호불호가 있는 거지만 네. 저는 조금 까다롭게 생각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외관의 앞뒤의 밸런스나 이 실내의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이 이 가격대에서는 굉장히 디테일하다고 생각을 좀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차는 뒷모습이 너무 이쁜데 앞에 보면 좀 아닌 것 같고 네. 앞모습이 괜찮은데 뒤가 좀 덜 빠지고 뭐 이런 차들이 좀 많잖아요. 네. 그 중에 저는 이제 기아의 EV6 그 네. 뒷모습이 되게 잘 빠졌는데 앞에가 좀 제 취향은 아닌데 이렇게 음. 앞과 뒤가 기대랑 다른 차들이 많은데 저는 이 차는 어. 그런 게 아니고 좀 잘 어울리는 네. 앞뒤를 갖고 있어서 실내 디자인이죠? 실내도 사실은 이 개인적인 제 취향이지만 20은 디테일이 좀 떨어져서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250을 택했는데요. 네. 이 휠이라든지 그리고 요 빨간 스티치 네. 가죽에 이제 빨간 실을 쓴 거라든지 네. 이런 디테일이 조금 더 이 등급이 괜찮았고요. 그리고 이 차를 사시는 분들이 앞에 세로 그릴로 많이 좀 제일 최고 등급이 세로 그릴이라서 네. 세로 그릴로 바꾸시는데 제 취향은 사실은 다이아몬드 그릴이 좀 좋아가지고 저는 또 220이랑 윗등급은 다 그릴 모양이 다른데 이 등급의 그릴이 마음에 들어서 그 다이아몬드 그릴 모양 때문에 네. 좀 택했고요. 휠도 이 별 모양 휠이
이 등급부터 있어가지고 네. 그런 디테일한 것들이 다 좀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들었다. 네. 어디 하나 뭐 흠잡을 거나 좀 단점은 없다 보면 되겠죠?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네, 다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차값에 비해서는 소재나 이런 게 조금 뭐 국산의 고급 차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더라도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은 훌륭한 것 같아요. 자, 그래도 그 이 차 처음 탔을 때 시승하신 거죠? 네네. 시승했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에 청담점에서 이제 강남 그 삼성동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시승을 했었는데요. 네. 일단은 그때도 느끼고 지금도 느끼지만 저속에서 60km 좀 미만일 때는 변속하는 그 구간이 조금 느껴져요. 이 오토인데도 변속이 이제 한 번씩 1단, 2단, 3단 하는 이런 튕김이 살짝 있는데 그게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요. 네. 뭔가 수동 기아를 내가 바꾸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조금씩 살짝 느껴지는 게 있고. 컴포트 모드 있어요, 말씀하신 거죠? 네네. 그리고 근데 뭐 익숙해지니까 그게 그냥 승차의 재미로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근데 막 치고 나가는 느낌은 SUV고 박스카니까 그런 느낌은 없고요. 근데 오히려 그 삼성동에서 이제 유턴해서 돌아오는 코스였는데 청담점에서 유턴할 때 이 휠과 이 도는 그 회전 반경. 네, 회전 반경이라는 네.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실제로 코너 할 때도 속도를 많이 안 줄여도 괜찮게 안정감 있게 도는 편인 것 같고요.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라는 네. 거구나. 크게 안 돌아도, 네. 짧게 돌아도 제가 그 예민한 편은 아닌데 딱 네. 그 부분이 네. 딱 느껴지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네. 그리고 시트가 네. 좀 이렇게 등을 감싸는 느낌이거든요. 시트가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체격이 좀 작으니까 이게 탁 들어가는 느낌인데 아마 좀 덩치가 크신 분들은 작고 좀 그런 느낌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시트 자체랑 차 폭이 조금 좁아서. 대형 차는 아니니까. 네. 혹시 키하고 혹시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네, 키는 170이 안 되고요. 네. 간당간당하고 네. 몸무게는 원래 한 70kg 정도 됐다가 좀 빼가지고. 네. 근데 체형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조금 네. 몸을 잡아주는 것에 있어서 좀 타이트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네, 의자에 승차감은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등치 큰 친구랑 이제 골프 갈 때 타봤는데 물어봤더니 뭐 그런 느낌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착 들어맞으니까 큰 분들은 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럴 수 있죠. 했어요. 네. 자, 그리고 때로는 이제 한 손 운전할 때도 네. 뭐 이런 뭐 왼팔, 오른팔 팔걸이 위치나 각도는 다 괜찮으신가요? 네, 저는 주로 일단은 오른손으로 이렇게 한 손으로 네. 운전하는 편이고 네. 아니면 왼손으로 하고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그릴을 올리는 편인데 네네. 이 손을 올릴 때 여기 손잡이가 그립감이 좀 괜찮아요. 여기가 이제 여기서도 터치할 수 있는 기능들인데 실제로 이걸 자주 쓰진 않는데 기아봉이 없는 대신에 여기에 이제 손을 올리는 그 뭐 UX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좀 편안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립감도 뭐 핸들의 그립감도 나쁘지 않죠? 네네. 일단 여기가 네. 보통 저는 여기를 잡긴 하는데 네. 여기가 이제 또 다른 재질로 이렇게 돼 있어서 네. 그립감이 조금 더 좋고 땀도 뭐 덜 차는 느낌 같이 이렇게 좀 올록볼록하게 돼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무게감은 어때요? 핸들의 무게감? 핸들의 무게감은 이제 저속일 때는 오히려 안정감 있게 좀 묵직하고 네. 고속일 때도 묵직한데 뭔가 차가 고속일 때는 좀 이 안정감 있게 가라앉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네. 느낌을 좀 가져가지고 괜찮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뭐 딱 괜찮다. 뭐 네. 여성분이 운전하기에도 무겁거나 그런 느낌 전혀 없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괜찮은 느낌을 제가 네. 보통 약간 여성분 요즘 키 크신 여성분 키랑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네. 여자분들한테 이 차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높은 SUV가 일단 아니라서 네. 저도 이제 시트를 이 차에서 제일 낮게 해놓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딱 여성 키 사이즈랑 이런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이 딱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요. 네. 일단 운전석도 창문 쪽부터 해가지고
네. 저 창문 쪽은 다 정위치에 잘 있나요?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창문을 제가 요게 좀 불편한데 네, 뭐죠? 제가 이제 네. 키가 큰 편이 아니니까 네. 팔을 이렇게 올리면 네. 여기 손잡이가 있는 그립은 또 좋은데 네. 무의식 중에 이제 앞을 보고 윈도우를 열면 뒷유리를 열어요. 그래서 앞유리를 열려면 한번 한번 팔을 더 움직여서 이게 앞유리지 하면서 이렇게 앞유리를 누르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버튼을 누르면 뒷유리를 열고 있더라고요. 그게 약간 제 팔이 짧은 건지 모르겠지만 좀 앞에가 있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 전 차에 비해서. 전체에 비해서. 네. 그리고 창문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분도 좀 계셨거든요. 차장님 어떠세요? 네. 저는 뭐 그렇게 속도까지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네. 괜찮다. 자,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좀 느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냐면 그분이 네. 그렇죠. 비 많이 오는 날에 아, 야외 주차장이어서 축하도 네. 너 빨리 찍고 빨리 해야 되는데 창문이 너무 느려가지고 다 아, 젖었다고. 네네. 그랬던 분이 네, 민감하신 분이, 속도에 민감하신 분이. 네. 좀 느린 것 같다. 다른 차들에 비해서. 네. 모르겠어요. 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게 또 메모리 시트가 또 없네요, 그렇죠? 네. 그 차는 있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 차가 이게 20년씩, 21년씩일 때는 다 메모리 시트가 있고, 네. 20년씩인가는 무선 충전구 있었고, 이제 트렁크가 킥으로 열리는 것도 있었는데, 반도체 수급 때문에 이제 뺄 것을 찾다가 지금 시트에 전동 시트가 빠졌는데, 네. 제가 12년 전에 샀던 차도 전동 시트가 있었거든요. 네. 그게 너무 좀 황당한 아. 옵션 백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핸들로 넘어가 볼게요. 핸들에 네. 있는 버튼과 위치나 편의성은 어떠신가요? 일단 여기 조작 가능한 것들이 요 검은색 네. 부분으로 모든 게 가능해서 그런 뭐 이쪽으로 조작 손이 옮겨가지 않아도 네. 어떻게 보면 여성 운전자가 이렇게 시야를 왼쪽으로 옮기는 걸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있죠. 요 모든 요 안에서 다 조작이 가능한 게 익숙해지시면 하면 네.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또 그 핸드폰 연결하면 막 그 코로나나 뭐 비 많이 올 때 막 알람 같은 거 막 계속 뜨거든요, 차에서. 네. 근데 뭐 이렇게 터치를 하거나 누를 필요 없이 이제 백 버튼 누르면 바로 사라지고 뭐 여기서 홈 가는 기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조작이 가능해서 이게 이제 처음에는 쓰던 UI가 아니니까 어색할 수 있지만 네. 이게 익숙해지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혹시 공넘김이나 볼륨 올리는 건 어떤 거예요? 음악 같은 거? 노래 같은 거는 제가 설마 여기서 해야 되나요? 아니야, 틀진 않을 건데 여기서 공넘김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터치를 눌러서 네. 이 터치를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면서 공넘김을 할 수 있어요. 저기 핸들에서는 못 하나요? 핸들에서는 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시도를 안 해봤는데 네, 설명서를 잘 읽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왜 여쭤봤냐면 그분도 그거를 못 찾아가지고. 네, 저도 예전 없는 차는 것 같아요. 12년 차인데도 공넘김이 이런 데 뒤에 있었는데 네.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 찾다가 그냥 이걸로 네, 하시더라고요. 여기를 봤는데 여기에 있어서 네. 이렇게 하시는구나. 자, 근데 요거 그냥 누르면 되는 거 혹시 아닌가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거 해줘야 되는 네, 터치로 좌우 왼쪽으로 이렇게 누르고 네. 그러면 이제 하나 넘어가면 좀 이따가 알아서 내려가면서 이제 원래 보던 내비로 돌아가고 네. 그랬습니다. 볼륨은 당연히 저걸로 이제 올렸다 네, 냈다. 볼륨은 여기 있고 네. 이쪽에도 있어요. 이쪽에도 있고.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저거 패들 시프트는 괜찮죠? 어때요? 네. 뒤쪽에는 패들 시프트. 이걸 제가 수동 모드로 이렇게 막 기어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건데 제가 써보지는 않았어요. 네네. 와이퍼나 기어보는 괜찮나요? 컬럼식이긴 한데. 네, 처음에는 이걸 되게 많이 걱정했었거든요. 이런 이쪽에 기어 달린 차는 써본 적이 없어서. 근데 지금은 뭐 어색한 느낌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거의 하루 이틀 정도만 어색하고 그 뒤로는 전혀 불편함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계기판은요? 디지털식인데요. 네, 계기판도 이제 원래 디자인이 여러 가지로 이제 바꿀 수 있는데 뭐 처음에는 이 디자인 안 쓰다가 좀 또 질리면 또 다른 걸 바꾸고 이런 바꿔가면서
써보고 있고요. 네. 뭐 모니터 저기 계기판도 딱히 뭐 다시 뭐 시인성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편의성에 있어서 딱히 불편함은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사실은 내비를 여기서도 볼 수 있는데 주로 좋다. 이제 이 폰을 연결해서 티맵이나 네이버 맵이나 이런 걸 많이 카카오 맵이나 이런 걸 쓰다 보니까 네. 실제로 여기에서 나오는 맵을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목적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고 싶고 시야를 여기 집중하시고 싶으면 여기다가 좋다. 그냥 내비를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이거 순정이죠? 네네 순정 괜찮아요? 어때요? 말 많잖아요. 처음에 네. 순정 내비를 그냥 썼었거든요. 네. 근데 뭔가 제가 자주 가던 곳인데 좀 다른 길로 이게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지. 그날 거기가 막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내비를 잘 안 쓰게 되는데요. 네. HUD 허드는 없죠? 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제가 이제 이거랑 비교해서 그 V60 볼보를 하려고 했을 때 볼보는 시승했을 때 여기에 이제 나오면서 시야가 좀 더 이렇게 전방만 주시해도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이 좀 보이니까 네. 그런 게 좀 되게 좋다라고 느꼈는데 아쉽게도 여기에는 없어서 네. 없어서. 자, 그다음에 모니터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모니터. 네. 일단은 이게 카플레이 유선인가요, 무선인가요? 나 카플레이는 요 꽂아야 되는 유선으로 유선이고, 동작하는 거 있어요. 터치도 되고. 네. 딱히 모니터에 대한 것도 특이사항이 좀 있나요? 뭐 편의성이라든지 괜찮나요? 네, 뭐 특별히 불편한 건 없는데 네. 이 원래 모니터 사이즈는 이제 조금 더 넓은데 이런 안드로이드 애플을 쓰면은 화면을 좀 잘려 쓰는 게 그러네요. 네, 조금 다르네. 아쉽더라고요. 카플레이를 실행하면 잘리네. 해상도가 잘려서 나머지 양쪽 공간을 못 쓰는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이 애플의 이 문제인가 카플레이의 문제인가 모르겠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잘려서 쓰는 게 아쉬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가서 네. 이쪽 공정이 쪽인데 네. 이쪽은 좀 어떠신가요? 일단 다른 것보다 이제 제일 자주 쓰는 게 에어컨이랑 이제 비상등인데 네. 그것들이 좀 뭐 직관적이긴 한 것 같아요. 바로 손이 뻗으면 닿을 곳에 있기도 하고. 네. 근데 이 차 시트가 좀 더운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지금 통풍이 없는데 제가 통풍 통풍을 있는데? 달았어요. 다신 거구나. 그 처음에 샀을 때는 통풍 뭐 필요 없어 그러면서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순정대로 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안 하다가 네. 여름이 오니까 덥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해서 이제 이게 원래 버튼이 저쪽에 원래 하나는 막혀 있는 거죠? 네,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먹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하남에 가서 튜닝을 하고 달아서 이제 통풍을 달게 됐고요. 네. 에어컨 온도가 네. 그 전에 차던 차보다 이 시트가 덥다고 느껴서 그런지 제가 보통 23도, 24도 하고 차를 모는데 얘는 한 20도 해야 그때 차던 차 느낌의 온도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체감적으로. 자, 그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네. 밑으로 내려가서 이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한 편의성은 어떠신가요? 네. 주로 여기는 제가 이 주행 모드 스포츠나 컴포트나 에코로 바꿀 때 쓰거나 하는데요. 네. 스포츠로 바꾸려고 해서 바꾼다기보다 운전을 하다 보면은 제가 갑자기 급가속을 하거나 조금 밟으려고 할 때 알아서 스포츠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원치 않을 때 다시 내리는 작동으로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주차 후진 넣거나 하면 이제 이렇게 카메라 보이는데 카메라 보이는 거를 키거나 끄거나 할 때 이런 버튼이 있고요. 네. 그 외에는 뭐 즐겨찾기나 이 순정 내비 라디오 키는 건데 사실 이 키는 잘 안 쓰고요. 오히려 라디오 키거나 뭐 할 때는 이 안녕 벤츠 하면 얘가 대답을 하는데 네. 라디오 켜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제가 대답하는 것이 신기하신가요? 네, 몇 가지 대답을 아주 잘한답니다. 이런 간단한 것들은 안녕 벤츠로 불러서 네.
그렇게 지금? 한국말을 나름 잘 알아듣는 편인 것 같아요. 한국말까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수납 공간인데 네. 이런 컵홀더라든지 앞쪽 공간, 이런 콘솔 박스 뭐 이런 실제로 타보시니까 좀 불편함을 좀 느끼시는지 아니면 뭐 나 어떠실지. 조금 아쉬웠던 거는 원래 여기 이제 네. 무선 충전 자리인데 음. 이 전 연식에서는 무선 충전이 있던 연식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빠지면서 좀 어이없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그냥 뭐 네, 그런 게 좀 아쉽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무난하다 네. 보면 될까요? 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이 차의 승차감 서스펜션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나 이게 가속방지 턱 넘을 때나 그럴 네. 때는 조금 감속 안 하면 딱딱한 게 많이 그런 편인데 네. 그 전에 차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워낙 차가 오래된 차니까 네. 르노 차가 되게 딱딱하거든요. 서스펜션이. 그래서 그때 차랑 별 차이가 없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 차값은 이제 2배 이상인데 네. 네, 약간 딱딱한 느낌이다. 딱딱한 느낌을 가지고 네. 있다. 차주는 개인적으로는 이 딱딱함의 느낌은 별로 좀 안 좋아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근데 뭐 이제 제네시스를 원래 고민했었는데 네. 제네시스는 승차감이 제가 뭐 국내 차 중에 제일 좋은 차기도 하지만 네. 워낙 좋다고 느껴서 그럴 수 있는데 이 차가 안 그런 게 같은 금액 대비 비슷하니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네. 실제로도 혹시 사람 태워보셨을 때 네. 뭐 뒷자리든 앞자리든 사람 태워보신 적 있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승차감 관련돼서 컴플레인 같은 거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나 컴플레인은 받진 않았는데 제가 오히려 뒷좌석에 이제 동반자랑 골프 갈 때 오히려 좀 뒷좌석에 승차감이 불편할까봐 감속을 좀 많이 하죠. 일부러 신경을 좀 네네. 쓰시는구나. 네. 자, 그 다음에는 가속력인데 이 차의 가속력은 좀 어떠신 편인 것 같으세요? 나 가속력은 그 제로백을 뭐 6.4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긴 하던데 네. 저는 이제 한 50km, 60km까지는 조금 더딘 느낌을 갖다가 그 다음부터 굉장히 급하게 빠르게 가속이 잘 붙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스타트만 좀 느리고 네. 그 다음은 굉장히 가속이 빠른 편인 것 같아요. 사륜의 힘이 좀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제가 출근할 때 이제 간선도로를 많이 타는데 뚫릴 때 밟는 느낌이 좀 되게 승차감이 괜찮다고 느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차를 타시면서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막 난폭 운전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네. 네. 원래 보통 의식하면 130, 140 이상을 일부러 안 밟는데요. 네. 의식을 안 하고 그냥 그 정도 속도려니 했는데 160 넘어가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기판을 안 보고 그냥 밟을 때 지금 한 130이거니 하면 이미 좀 160 넘어갈 때도 있어서 그러면 160 넘어갔을 네. 때에 있어서 차량 안정감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만큼 네. 굉장히 좋다는 거죠? 네, 못 느끼니까. 느꼈어요. 네, 그 정도 속도라고는 좀 못 느낄 정도로 급하게 가속이 잘 붙는 것 같아요. 제동력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제동력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제동력 부분에서 사실은 이 능동형 브레이크 뭐 이런 설정이 있는데 그리고 차선 지키는 제가 지금 꺼놨지만 네. 제가 원래는 안전운전 하는 스타일이라 차가 없어도 깜빡이 켜고 바꾸고 뭐 이런 스타일인데 그 깜빡이 켜고 바꿔야지만 그 차선 지킴을 온으로 해놨을 때 차가 문제 없이 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저거를 온으로 켜놓고 그냥 네. 시내 주행이랑 간선도로 주행을 했는데 네. 그 깜빡이를 킴과 동시에 차선을 바꾸려고 했다가 얘가 제가 이탈하는 줄 알고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속도를 살짝 줄이면서 네. 제가 좋은 걸로 인식했는지 알아서 차선을 다시 돌려와가지고 오히려 제가 좀 놀랬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이렇게 되게 안전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또 운전을 했는데 몇 번을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 제 운전 습관이 조금 잘못됐다고 느끼지만 그거를 껐어요. 네. 깜빡이 켜고 그냥 네. 바로 그냥 차선 지키는 이
안전 장치가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훌륭하다. 네. 하지만 난 껐어. 난 불편하. 네. 그리고 브레이크 또한 마음에 드시고. 네. 그 잘 잡힌- 운동형 브레이크 중에 또 네. 하나 에피소드는 네. 제가 이제 차가 후진하고 차를 어느 그 커피숍 주차장에서 빼고 있었는데 네. 굉장히 천천히 그냥 엑셀도 안 밟고 이제 R로 놓고 천천히 빼고 있는데 네. 얘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확 밟는 거예요. 뭐죠? 근데 스쿠터, 킥보드 요즘에 전동 스쿠터 많이 타잖아요. 네. 제가 이 카메라 상에서도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네. 갑자기 스쿠터가 지나가면서 얘가 알아서 발견해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그런 면에서도 좀 안전장치가 좀 잘 돼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코너링은 아까 좀 말씀해 주셨고, 네. 기어비 변속 타이밍도 아까 변속 충격이 좀 있다. 네, 살짝. 살짝. 그거 말고 따로 특이사항 없죠. 네. 그리고 모드별 변화도 아까 다 설명을 좀 해주셨고, 그다음에 엔진은 배기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엔진 배기음이 네. 다른 것보다 이제 제가 좀 밟으려고 할 때 제 습관인지 모르겠는데 네. RPM이 3000 넘어갈 때 좀 되게 크게 들린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 운전 습관에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스포츠 모드로 가면은 이제 얘가 좀 튕겨 나가려고 빨리 달리려고 2000에서 3000 막 이렇게 RPM 올라가는데 네. 그때 좀 배기음이 좀 많이 크게 들린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피커, 음악 들었을 때는 어떠세요? 네, 음악도 제가 음악 거의 차에서만 듣는 편인데 예. 사운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전에 이제 2개 계약해놓은 비교한 그 V6 볼보 차량이 워낙 네. 음질에 유명한 차량이라서 오디오가 그게 훌륭하다고 하면서 이제 막 딜러가 입에 칭찬을 튀기면서 네. 했었는데 제가 맡긴지 모르겠지만 그 차나 이 차나 별로 오디오 차이는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자, 실내 사이드 질문인데 이 차는 몇 인승인가요? 아, 이 차는 5인승인데요. 원래 7인승과 5인승 둘 다 가능한데 네. 뭐 가격이 차이는 약간 있지만 7인승도 고민을 했었는데 네. 그 7인승은 트렁크 자리를 이제 접으면 평평해지는데 네. 이 7인승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 트렁크를 한 단 더 내려서 조금 더 높게 넓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필요할 수도 있다 생각해서 이제 뭐 식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7인승을 선택하지는 않았고요. 네. 5인승으로 네. 하셨고, 뭐 실내 사이즈는 뭐 레그룸, 등받이 각도, 헤드룸, 네. 뒷자리 2열. 사실은 제가 뒤에 이제 어머니를 태워야 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뒷열 자리를 SUV 중에서 엄청 고민하면서 넓은 뒷열을 엄청 찾았거든요. 그래서 예. 매장에 가서 그 GV80, 70 뭐 되는 차들은 뒷좌석을 다 타봤거든요. 네. 근데 뒷열이 이 가격대에 이 사이즈의 이런 차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저는 크진 않지만 제 친구 중에 190이 넘고 좀 큰 친구가 있는데 비행기도 이제 비즈니스 아니면 못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가 뒤에 탔을 때도 이 앞에가 무릎 앞이 좀 남을 정도로 뒷열이 굉장히 좀 많이 확보되어 있는 편인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트렁크 사이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렁크 사이즈도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휠체어를 실으려고 하고 네네. 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적재 공간이 좀 넓은 편이고요. 다만 이제 이 차가 조금 폭이 좁아가지고 네. 골프백이 가로로 안 실리고 약간 대각선으로 대각선. 넣어야 돼요. 그래서 살짝 짧아서 골프백이 넣으면 한 3개까지는 들어갔는데 4개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네. 자, 차주님께 생각하시는 이 차 장점은 어떤 것 같으세요? 일단은 뭐 디자인을 디자인. 첫 번째로 네. 꼽을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적재 공간이고 특히 2열의 그 승차의 차간 폭 이런 것들이 2열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2열 종에 이제 문을 개폐가 좀 많이 열리는 걸 찾았는데 거의 90도까지는 아니고 한 70도 정도가 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뒷열에 뭔가 타거나 짐을 싣거나 할 때도 굉장히
용이한 차량인 것 같고, 사실은 국산차랑 비교하면 가격대가 높은데 벤츠 중에서는 굉장히 싸고, 오히려 C등급 GLC나 이런 차보다 뒷열과 격자 공간은 훨씬 넓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가성비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가격이 싸지 않지만 다른 그 상위 등급보다 넓은 이런 적재 공간 이런 것 때문에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라고 보면 될까, 장점은? 네네. 반대로 단점은요? 단점은 조금 이제 고급차 같지 않은 이런 자재 같은 느낌이 좀 있고, 네. 그리고 저 와이프가 놀리는데 운전석 뒤에 보면은 이제 그 주머니 같은 게 네. 그물같이 이게 고속버스 주머니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아, 네네. 네. 저게 좀 싼 차 느낌을 좀 준다고. 네. 아, 뒷자리에서 봤을 때 운전석 네. 밑에 그쪽 그 말씀하시는 뒤에 이제 주머니 같은 게 보통 가죽으로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주머니인데 얘는 그물망 그물로. 주머니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웃기다고 생각이 들었고, 네. 그 정도인가요? 네네. 단점이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아, 단점은 근데 제일 단점은 이거죠. 통풍 시트를 빼고 이 22년식의 수동 시트, 메모리 시트가 아닌 거. 그 정도라고 보면 될까, 단점은? 네네. 자, 그리고 저 반자율 주행 써보신 적 있죠? 네네. 어떠신가요? 좀 궁금해 하실 분도 좀 계실 것 아, 같은데. 네. 사실은 저는 옛날 차를 타다가 이걸 사서 네. 사실은 이 기계에 대한 신뢰가 없었는데 네. 처음에 이제 그 어린이 보호 지역 30km에서 처음 써봤고 네. 점점 이제 높은 속도에서 조금씩 테스트를 해서 써봤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막히는 구간 출근할 때 거의 이걸 켜놓고 운전을 하고요. 40km, 50km 이렇게 막 뚫리는 만큼 이제 세팅을 해서 올리고 있고, 차간 거리는 이렇게 차간 거리를 고속일 때는 조금 넓히고 저속일 때는 이제 바싹 붙이고 이렇게 켜서 지금 이제 꺼져 있지만 속도까지. 네, 속도 조절을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버튼으로 하는 것들이 좀 익숙해지니까 사실은 엑셀과 브레이크를 안 써도 될 만큼 이제 이 차를 좀 기술을 신뢰하게 됐고요. 막히는 구간에 거의 100% 쓰는 것 같아요, 출근길에. 출근길에는 매우 네. 신뢰감을 주고 매우 편안하다 보면 되겠죠? 네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사장님. 네네.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되네. 혹시 있을까요? 뭐,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 색상, 등급, 옵션 등등등인데. 굳이 따지자면은 제가 계속 메모리 시트를 안 받으려고 제 순서가 왔을 때 계약을 제가 차를 받는 순서가 왔을 때 안 받겠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년 차 받겠다고 하고 있었는데 메모리 시트. 네, 23년 시기에는 메모리 시트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뭐야. 근데 제가 그거를 안 기다리고 네. 그냥 받고 필요하면 내가 싸제로 달지 이러면서 그냥 차를 받았는데 네. 안 나올 거라고 딜러가 다음에도 그렇게 안 나올 거라고 딜러가 얘기해서 이제 받았는데 한 2개월 지났나 전체 이 딜러 문자가 23년씩 다시 메모리 시트가 들어옵니다 라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당했구나 생각해서 네. 자,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죠? 색상 다 들은 건 다 마음에 드시고. 네. 자, 그리고 보증기간 내외 수리나 뭐 수리 예정할 만한 하신 게 있나요? 그 차량 인도할 때 이제 벤츠에서 그 평생 엔진오일 뭐 무료 이런 게 있었고, 좋다. 네, 그리고 이제 금액을 좀 더 추가하면 이제 보증 기간을 연장하는 그 네. 시스템이 있어서 네. 일단은 차량 인수 받으면서 헌납으로 200 얼마인가 뭘 더 결제를 해가지고 6년까지 보증되는 형태로 가입을 했고요. 네. 그래서 최소 그냥 그 정도는 별로 걱정 없이 6년 가까이는 타고 마음에 들면 뭐 차를 그렇게 자주 바꾸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더 탈 것 같아요. 자, 메인터넌스 정비성 이제 벤츠 서비스 센터. 일단은 뭐 아직 서비스 센터는 가보신 적은 없죠? 네. 들어가본 적은 없다. 하지만 뭐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계시죠? 뭐 딱히 불편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네, 계시죠? 뭐 외제차를 안 타봤으니까 뭐 공인비 뭐 이런 걱정이 많이 뭐 하실 수 있는데 네.
오히려 그런 공인비 이런 거 나 잘 모르겠어서 인도할 때 그냥 추가 비용을 더 네, 내면서 그냥 이제 보증 그냥 연장.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차를 타려면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탈 수 있냐는 질문인데 좀 넌센스한 질문이거든요. 네. 차장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일단은 네. 저는 이제 할부금이 이 월 얼마를 버는데 이 차를 살 수 있냐 이런 기준일 것 같아서 네. 성금을 얼마를 준비하고 차를 계약하시냐에 달린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이제 네. 이 차가 6천일 때 네. 50%를 이제 내고 나머지 50%를 할부를 해서 그냥 3천만 원짜리 풀 할부했다라는 생각으로 차를 사려고 했었고 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좀 싫어가지고 음. 금액을 더 점점 줄였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뭔가 잘 생각하셔서 가게 계획을 짜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이 한 달에 얼마 버는지보다는 자기가 이제 타고 싶은 차를 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이 차 고질병이나 결함 장고장인데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아직까지는 뭐 제가 오래 차를 받아서 장고장 뭐 이런 느낌은 받지는 못했고요. 네. 잡소리나 풍절음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풍절음은 워낙 이 차가 저도 사기 전에 이제 뭐 많이 검색해서 봤는데 시끄럽다고 하고 이 본넷에 이제 방음 처리 이런 게 안 돼 있다고 해서 네. 방음해주는 뭐 이런 여러 곳도 찾아봤는데 네.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하면서 굳이 그 정도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에서 안 하고 있긴 해요. 그렇게 불편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네 제가 덜 민감하지 않은 걸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그런 거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이 차량 이슈가 있나요? 뭐 카페라든지 그런 데서 뭐 말씀 안 하셨던 것 중에서? 글쎄 원래 이 전 모델은 뒷열에 송풍이 에어컨이 없었는데 아, 정말요? 네 요거는 이제 에어컨이 하도 욕을 먹어서 그런지 뒷열에 송풍이 날려서 나왔고요. 야, 뒷자리 선풍구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네. 앞열로만 해야 되는 거야? 그쵸. 근데 그게 또 그 전에 계약했을 때는 그게 고민이었는데 그거 나와서 달지 뭐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받을 때는 이제 달려 나오고 오히려 다른 걸 빼고 뭐 있어 추가만 하지 왜 뺐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넣다 뺐다 하면서 좀 그런 게 조금 불만스럽긴 하죠. 야, 뒷자리 선풍구는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람 태운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이제 그 좋은 차는 아니었지만 이제 뒷열 송풍구가 없는 차를 타다가 애기가 어릴 때 한 10살 때 뒷열에 선풍구 없어서 덥다고 발로 차가지고 뒷열 선풍구 있는 차를 바꿨거든요. 발로 찼어요? 네. 에이씨, 이 차 뭐야 이거. 왜 여기 이 차만 고모 차는 있는데 왜 우리 차는 없냐고 말하면서 화를 내가지고 재밌다. 그달에 계약하러 가서 차를 바꾼 거였는데 네. 그럴 정도 애기도 불만스러울 수 있으니까 네. 중고차 사시는 분들은 꼭 확인 좀 해야겠다. 이 뒷자리에 성풍구가 있는지 없는지. 네. 근데 메모리 시트를 차를 뽑고 새로 다는 그런 금액보다 뒷열 다는 게 더 쌀 수도 있어요. 요거 뒤에 네. 다는 게요? 네네. 이거 해주는 또 튜닝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있어요? 이거 네네. 성풍구 나오게끔 이렇게? 네네. 순정 부품 형태로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달아주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건 다 순정이잖아요. 네네. 튜닝한 거라고는 차주님 저거밖에 없잖아요. 네, 통풍 시트? 통풍 시트밖에 없잖아요. 자, 좋아요. 자, 이 차를 사고 났을 때 주위 반응은 어떠셨어요? 사실은 제가 좀 나이대가 있다 보니까 다 저보다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네, 그냥 뭐 차에 관심이 없더니 뭐 바꿨냐 뭐 이 정도긴 했고 이 차가 하차감이 좀 없죠? 네, 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재미난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면 아까 다 말씀해 주신 거 이외에 또 다른 것도 좀 있을까요? 능동용 브레이크 말고? 네. 뭐 재밌는 얘기 자꾸 나오시니까. 네. 뭐 특별히 아까 그 차선을 자꾸 제가 이탈하려고 한 게 아닌데 얘가 돌려놓는 게 한 두세 번 깜짝 놀란 게 있었고요. 네, 그 외에는 점점 이제 이 크루즈 컨트롤을 친해지기 위해서 속도를 높여가면서 이제 처음에는 50km 미만일 때만 쓰다가 지금은 이제 100km 때도 쓰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
놀랐던 에피소드라면 하이패스 구간을 100km를 해놓고 가고 있는데 네. 얘가 알아서 하이패스 구간의 속도를 줄이더라고요. 오, 좋다. 그래서 난 줄이고 싶지 않았는데 네. 그러면서 하이패스 구간을 지나가는데 어. 네, 그런 부분도 이 순정 내비에서 그 속도 그 구간을 다 체크하면서 이렇게 50km 뭐 네.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네네. 넘으면 80km 구간이 넘으면 깜빡깜빡 하면서 뭐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뭐 알아서 이제 크루즈 할 때는 저걸 보면서 체크하면 속도를 조절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이 영상 보겠죠? 꼭 네. 알아야 될 점이 있으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이 차 등급이 이제 세 가지잖아요. 220이랑 네. 250 제가 타는 거랑 35 AMG가 있는데 네. 다 다른 차라고 생각해요. 같은 차라고 생각이 안. 디자인 측면에서 사실은 같은 차 같지만 전혀 다른 차고 디자인 퀄리티나 이 디테일적인 면에서는 최소 250이 가장 어울리는 디자인을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디자인 디테일에 좀 신경을 썼는데 220은 화장 안 하는 맨홀구 같고 얘는 이제 메이크업을 한 것 같고 AMG 3호는 풀 메이크업 상태다. 그런 느낌을 좀 가졌어요. 자, 만약에 가까운 지인분이나 친구분한테 조언을 해준다면이라는 건데, 네. 사실 뭐 이거는 뭐 여유가 되면 당연히 풀 메이크업. 네. 최소 내가 봤을 때 250 정도만 해도 네. 될 것 같다. 그리고 연식별 차이도 아까 다 말씀을 좀 해주셨고, 네. 중고차로 산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뒷자리, 제가 봤을 땐 뒷자리 송풍구가 무조건 필수고, 네네. 그다음에 메모리 정도. 아마 인증 중고차를 사신다면 네. 대부분 다 이걸 다루셨을 거예요. 대부분. 네, 이걸 안 달았으면 그분 뭐 그 차 다른 것도 얼마 되진 않지만 네, 요즘에 이 뒷면 선풍구 없는 차를 받으신 분들은 다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자, 이 차를 살려는 분들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아무래도 뭐 경쟁 차종이라든지, 이 차의 경쟁 차종은 어떤 거죠? 일단 가격대 경쟁 차종은 좀 너무 많고요. 그래서 뭐 딱히 딱 하기는, 찍기는 애매한데 뭐 아우디, BMW 뭐 이런 것들 다 비슷한 가격대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저는 근데 경쟁 차종 중에서 이 차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일단 차가 승용차처럼 낮은 낮아서, 게 좋거든요. 그래서 내릴 때 이렇게 뭔가 뛰어내리는 느낌이 탈 때 올라타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타고 내리는 느낌이 좀 중요했었고 그런 차는 이 동급이나 그런 차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지인분인데, 너 그런 경우냐? 그럼 나 이 차 추천 못 해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이 소음의 풍절음 신경을 별로 안 쓰는데 네. 이제 친구들 차를 타면 이제 제네시스 같은 국산 차를 타도 워낙 방음이 잘 돼 있어서 네.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차를 타다가 이 차를 타면 못 탈 것 같고요. 원래 너무 방음이 잘 돼 있는 차를 타다가는 네네네. 그런 거를 신경 안 쓰고 그냥 사륜의 SUV 이런 거를 가성비를 원하시고 공간에 대한 실내 공간이랑 적재 공간이 매우 중요한 분들은 추천할 만한 차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어쨌건 제네시스에 비하면 좀 소음이 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소음이라고 한다면 노면 소음 말씀하시는 거세요? 노면 소음이랑 이제 풍절음 이런 풍절음이요? 것들인데 네. 나는 거예요? 나는데 차주님께서 별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네. 저는 그냥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속도가 몇 아니고. 프로 풍절음이 난다 생각하면 될까요? 일단은 속도가 높건 낮건 사실은 들리는구나. 제네시스보다는 소음이 있어요. 네. 제네시스보다는. 네네. 자,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네. 근데 일단 굉장히 디테일한 디자인, 디테일한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 네. 그리고 이 등급 차량에서 그 어떤 차도 이 차처럼 뒷열, 2열이 넓은 차는 없다는 게 굉장히 제가 장점으로 뽑는
부분이고요. 네. 차를 고를 때 사실은 뒷열이 넓은지부터 먼저 앉아보고 그 다음에 차를 많이 골랐거든요. 이번에 구매할 때. 그런 면에서 그런 패밀리카에서 굉장히 괜찮은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차를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뭐 좋은 차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제 가격 대비 이 실용적인 면에서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4.5, 4.3 뭐 이 정도. 네. 마이너스는 어떤 거죠? 마이너스는 이제 원래 있었던 것들을 뺀 옵션 이런 옵션 것들이 것들. 네. 그냥 아까 말씀하신 네네. 다 단점들이 네네. 마이너스다.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 이 차 다시 사실 것 같으세요? 네. 어... 볼보도 좀 마음에 들었는데 네. 네. 일단은 차를 몰아보고 이제 몇 개월 타봤을 때 생각이 좀 들지는 않더라고요. 다시 뭐 아쉽거나 이런 적은 없어서. 네. 네. 그러면은 다시 살 것 같다. 네네.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차량 관련돼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빠진 것 같다, 혹시 있나요? 사실은 저는 마지막에 튜닝을 하나 더 하자면 이제 시트 말고 네. 이 35 AMG처럼 안전벨트를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었어요. 벨트 색깔. 디자인에 너무 치중하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이 빨간 스티치랑 이런 빨간 하이라이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 실내에. 그러네요. 그게 이제 그 마지막 꽃이 이제 그 AMG 상급 33호 모델에 있는 안전벨트 색깔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를 괜히 손댔다가 후회할까봐 손은 안 대고 있지만, 네. 디자인 완성도에서는 그 하이라이트 빨간색이 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제 공식적 질문 다 끝났고요. 뭐 차량 네. 관련해서 이거 빠졌다, 이거 말 못한 것 같다, 혹시 또 있을까요? 아니요. 오늘 평소보다 말씀 많이 나눈 것 같은데.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네. 네, 끊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